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AI 엑스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Simple and Easy 엑스합스 아날리시스라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AI 엑스합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그 엑스합스를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엑스합스를 분석할 때 이제 컴퓨터 앞에 앉혀가지고 이제 뭐 계속해서 백그라운드도 빼고 또는 뭐 그 다음에 데이터 피팅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피팅하는 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모델도 세워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정도 지금 거의 엑스합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 때마다 매일 이제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물질을 가져오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피팅을 하는데 다양하게 변수를 넣어가면서 계속 컴퓨터 앞에서 정말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얼굴도 이렇게 되고요.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저희 딸이 그린 그림이라서 이렇게 아빠가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AI 엑섭스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AI 엑섭스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AI에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AI에게 시키면 AI가 알아서 피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팅한 거를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차를 마시고 가면서 뭐 간단한 거는 금방 뭐 컴퓨터가 좋으면 금방 피팅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노트북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노트북이 좀 빠르지 않아서 나중에 보여드리는데 조금 느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좀 더 빠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컴퓨터를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결과물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AI 엑섭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AI 엑섭스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요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서 기다리는 뭔가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리덕션을 하고요. 아테나에서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리덕션을 해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빼는 거죠. 백그라운드를 빼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퓨리 트랜스폼까지 하는 거는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합니다. 뭐 조금만 하셔도 그런 부분들이 몇 번만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클릭만 몇 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피팅인 거죠. 이 피팅이 상당히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팅, 엑삽스 데이터 피팅을 보기에 앞서서요. 피팅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CR에는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얼마나 잘 맞냐 또는 이제 이 피팅이 잘 되냐 그죠? 피팅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 a와 b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 a 값과 파라메터인 b 값이 무엇이냐 여기를 잘 피팅하는 그러면 그때의 최적의 값의 a와 b를 찾아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바로 이 카이 스퀘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R 팩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 스퀘어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A 값을 찾게 되면은 이 미니멈이죠. 이 A 값을 찾게 되면 가장 피팅이 잘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또 B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A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A 또는 B에 대한 그 카이스퀘어의 펑션 그림이 꼭 여기 한 곳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로컬 미니마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찾아갔을 때 예를 들면 이니셜 밸을 여기다 잡게 되면 그 값이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여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A가 여기인데 전혀 이제 다르죠. 그리고 또 여기를 찾으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뭐냐면 이니셜 밸류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피팅을 하시다 보면 그 이니셜 밸류를 집어넣습니다. 이니셜 밸류가 여기 이제 뭐 파라미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뭐 어떤 걸 집어넣든 아무튼 따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놈들이 더욱 변수가 많아지고요. 또 둘 사이 코릴레이션이 커집니다. 둘 사이 코릴레이션이 커지게 되면 이제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코릴레이션이 커지게 되면 또 이 피팅이 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피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엑삽스도 사실 피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삽스 시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n과 r과 시그마 스퀘어를 끄집어내는 게 사실 피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J가 이제 J1, 2, 3, 4 하는데 1 그 패스 넘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개 패스가 있다 그러면은 한 개 패스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냐면 N, R,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SO 스퀘어는 이제 결정됐다고 보고요. 그다음 나머지 양들은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theoretical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우리가 theoretical하게 만든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experimental하게 실험적으로 만든 그 데이터 측정한 에너지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개에다가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요. 패스가 두 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패스 두 개면 6개의 파라미터가 있고요. 거기에 에너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이제 쉬프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개의 값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7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두 개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n과 시그마 스퀘어는 또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면에서요. 이 뭐 예를 들면 뭐 패스 두 개를 가지고 피팅 그 피크 두 개를 피팅한만 하려고만 해도 상당히 난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해주냐? AI가 해준다면은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하겠죠. 그런 작업들을 AI가 해주고 어느 정도 물리적인 의미에 가깝게 그 AI가 그걸 찾아준다면은 우리는 뭐 더 이상 이제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AI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머신러닝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AI가 너무 많이 떴습니다. 이 머신러닝은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뭐 분류를 간단하게 뭐 얘기를 드리면 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 러닝,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면 이제 기본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 뉴럴 네트워크라고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망은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레인. 그럼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망을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뭐 이렇게 이제 바보 같은 신경망이죠. 그런데 바보 같은 신경망을 트레이닝 할 때 어떻게 슈퍼바이즈 러닝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결과값도 줍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결과를 주는 겁니다. 정답과 결과를 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막 트레이닝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내가 알고 있는 정답과 결과가 가지고 트레이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정답을 알지 못하는 다른 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는 그걸 통해서 그동안 트레이닝 돼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결과값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은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쓰려고 하는데, 도입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기존에 이제 논문을 보면은요, 엑스업스에 이제 사용된 케이스인데요.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웨이블리 트랜스폼. 정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건 이제 뉴럴 네트워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그 뭐 버닝 그 랭스를 이제 찾는 거죠. 내가 확률적으로 5가 뭐 많다 뭐 이렇게 식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블리 트랜스폼과 정답인 R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이렇게 주면서 트레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얘가 트레인이 되겠죠. 네트워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놈을 하나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어떤 다른 요 알지 못했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번딩 렌스를 추론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젠스입니다. 젠스인데 젠스를 통해서 넘버를 추론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런데 슈퍼바이즈 러닝에는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가 아니죠. 사실 많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뭐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정답을 아는, 그것도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정답을 아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답을 아는 빅데이터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페퍼를 이용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속 뭐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얘를 뭐 6만 건, 7만 건, 10만 건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뭐 기존에 지금 논문에서 제시했던 방법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트레인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가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틀어도 물질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시그널도 다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맞는다는 트레이닝을 했다 하더라도 뉴럴 네트워크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정확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단순하게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했던 방법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정답은 없습니다. 분류하는 데서 많이 씁니다. 사이언스 과학에는 잘 쓰지 않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접근을 한 건 뭐냐면 Deep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Deep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Deep이라는 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화학습인데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거기에 Deep이라는 건 심층 강화학습입니다. 우리말로는. 제가 이제 디바렐이라고 그냥 이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디바렐은 여기는 네트워크가 뉴럴 네트워크가 결합된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학습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제가 이제 개를 트레이닝 시키려고 합니다. 개. 그러면 저는 이제 인바이먼트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 디바렐 시스템에서는요. 그다음에 개는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걔한테 제가 공을 주고 오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걔 공을 던졌겠죠. 그럼 걔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주워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걔에게 뭐 뼈다귀를 주는 거죠. 야,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그게 리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스테이트를 또 주는 거죠. 공을 던지는 건 스테이트니까 상태를 또 주는 거면 걔가 또 갔다 오는데 그러면 걔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리워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받는 방향 쪽으로 걔는 계속해서 트레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액션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액션을 보고 리워드와 또 어떤 상태를 줄 겁니다. 리워드와 상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걔가 이제 그런 어떤 공을 가져오는데 최적화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강화학습이죠. 그죠? 자, 개의 머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자 원하는 바로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인바이러먼트에서는요 역할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상태, 어떤 특정 상태, 어떤 상태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리워드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워드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는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를 통해서 어떤 상태가 다시 주어지게 되면 그 상태를 통해서 어떤 그 액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태라고 하면 이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계산된 엑삽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프의 계산을 페프스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된 엑삽스 데이터를 이제 엑삽스 이제 시어리죠. 시어리티컬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테이트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이 바로 이제 뭐냐면 새로운 베리어블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 또는 뭐 코디네이션 넘버 또는 뭐 번딩 랭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액션이 돼서 다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맞춰 보겠죠. 그러면 이제 리워드가 이제 또 뭐 잘 맞으면 리워드를 좀 더 주고 그러시면 리워드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디바렐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리워드는 어떻게 주냐? 리워드는 R팩터 가지고 줍니다. R팩터 가지고 여기서는 그래서 R팩터와 반비례하게끔 줍니다. R팩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피팅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리워드를 주게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리워드를 주게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뭐냐면 플래티늄 포일 데이터 피팅하는 스텝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상태 뭐 한 10 정도 리워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스텝 2, 스텝 3, 스텝 4, 5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잘 스텝이 지나가면서 맞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반복되는 시퀀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리워드가 커집니다. 그럼 리워드가 커진다는 건 역수니까 역수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 500 정도 되면 500분의 1이 바로 R팩터가 되는 거죠. 이거 훨씬 잘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디바레를 이제 뭐 GUI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유저분들이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고 여기 이름을 JI XApps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뭐 이게 프로그램을 깔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뭐 예를 들면은 버튼들과 그다음에 엔트리들과 라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플래티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나콘다 제가 이제 파워 셀 프롬프트에서 이제 커맨드 창에 JI XApps를 이제 설치하고 이걸 이제 커맨드를 치게 되면은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JI XApp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패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니셜 밸류 처음에 어찌됐건 AI도 지금 이 디바렐도 이니셜 밸류는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먼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런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런을 하면은 지금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워드 지금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R팩터가 지금 보입니다. 뭐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트레이닝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에너지의 쉬프트 정도. 그 다음에 패스 1에 대한 코테이션 넘버. 그 다음에 번딩 랭스.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얘가 지금 이제 한 100번마다 제가 이제 보이게끔 했습니다. 프린트를 하게끔. 그래서 100번마다 보일 건데요.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리다 보니까 얘가 지금 100번 하는 게 조금 느립니다.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 자체가 노트북인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얘가 좀 느린데 이게 이제 데스크탑 하면 금방 갑니다. 금방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JI XApps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는 데는 특별하게 지금 이걸 쓰는 데는 뭐 한번 이제 제가 여기 쭉 이번 시간 렉처를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강의 듣고 한 번만 클릭 해보시면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피팅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우선 AI 엑삽스가 얼마나 잘 맞는지 기존의 이제 피팅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스트럭처 구조를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PTO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패스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임의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정보가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T 주변에 6개 이렇게 PT5가 존재하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본딩 렌스는 2.05, 시그마 스퀘어는 0.004가 되게끔 했고, 그 다음에 패스2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개의 패스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임포트를 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서 만든 거고요. 그때 SO 스퀘어는 0.86으로 놓고 에너지는 0.00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JI 엑삽스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러닝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고요. 봤을 때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때의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이 플러스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FFT 필터 트랜스폼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레 트랜스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레 트랜스폼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낸 논문에서 슈퍼렛을 이용한 웨이브레 트랜스폼입니다. 이게 기존에 몰렛 이용한 그 웨이브레 트랜스폼이 아니라 슈퍼렛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해상도가 좋은 이 그 웨이브레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이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그널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이놈을 이제 피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피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피팅을 이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먼저 이제 테스트 해볼 건 뭐냐면 페피 피팅입니다. JI 엑삽스에서 페피 피팅 그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런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디바를 피팅이고요. 이 가운데 게 페피 피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페피 피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디미터에서 아르테미스 했던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라츠 기반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니셜 뭐 이렇게 피팅할 때 이제 여기 위에 지금 보라색이 뭐냐면 피팅 파라메타를 게스를 할 거냐 아니면 셋을 할 거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과 시그마 스퀘어가 서로 코릴레이션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n은 이제 체크를 풀어서 셋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셋을 풀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S1인데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그런데 4라고 나와 있는데 이 4가 아니고요. 여기를 1000으로 나눈 값이어야 합니다. 이게 1000을 나누는 값. 그래서 얘가 4긴 4지만 시그마 스퀘어는 0.00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N1 넘버는 컨디션 넘버는 픽스를 시켜 놓고 자,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 보는 겁니다. 뭘 해 보냐면 이놈을 그냥 그대로 원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죠? 우리가 이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죠. 넘버 6개, 2.05 이런 값들을 그냥 집어넣고 피팅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레인지는 1.5에서 R은 3, 그 다음에 2.5에서 11 이렇게 놓고 SO스케는 0.86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FP 피팅을 해보는 거죠. 띵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값이고요. 여기 옆에가 이제 PFP 피팅으로 만들어진 값입니다. 이렇게 뭐 거의 똑같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레인지를 잘라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당연하죠. 사실은 이 이니셜 밸류가 우리가 정답값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피팅 결과가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면 다행이죠. 우리는 이제 이 값을 알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모르죠. 이 정답 값을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집어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자, 다른 거 뭐 이게 지금 파라메타가 지금 뭐 하나, 둘, 셋, 6개인데 자, 지금 제가 요것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PTPT에 2.77이 아니고 이놈을 갖다가 2.5로 놓고 2.5 이놈을 2.5로 놓고 피팅을 하는 겁니다. 2.5 이렇게 2.5를 놓고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이제 이미 피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2.5를 이니셜 밸류로 놓고 피팅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안 맞죠 전혀? 만약에 이놈을 3으로 놓고 피팅했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전혀 맞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요만 얘기했는데 저희는 사실 얘도 모르고요. 얘도 모르고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릅니다. 물론 얘도 모르고요. 이렇게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얘도 모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변수 우리가 이제 이니셜 집어내야 할 조합이 너무 많은 거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 조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시간을 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 지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AIX 합수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놓을 거냐면, 저희가 AIX 합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꿔볼 겁니다. 이놈들을 다 바꿔볼 겁니다. 이놈들을. 원래 정답값은 여기가 6이었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값도 다 지금 다 다르게 놓습니다. 원래 정답값하고 지금 이 앞에서 보시면, 6, 2.05, 4, 12, 2.77인데, 요놈을 아예 다 틀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2.5, 1.8, 넘버도와의 4, 8,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도 8, 4.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는 0.008, 0.04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 넘버, R, 뭐 시그마 스퀘어 다 그냥 다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찾으라고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는 페피 피팅에서는 요놈이 컨스트레인을 했는데 지금은 컨스트레인을 필요가 없고 그냥 다 찾아라고 제가 클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지금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상태. 지금 여기를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놈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위에 거 찾았고 밑에 거 지금 찾고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쭉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리워드 이제 한번 보시면은 0.45 다시 그러면 알팩터가 2.2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쭉 오면서 지금 쭉 이제 증가한 거 13. 지금 0.4에서 13까지 지금 증가했습니다. 알팩트는 0.07까지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뭐 계속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시그마 스퀘어 이쪽 거를 지금 피팅을 하고 이게 이제 피팅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씩 피팅이 진행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진행되면서 하나씩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미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또 좀 볼게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은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니셜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리워드 한 10 정도 받으면 이렇게 위치가 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워드 한 10, 20 정도 되면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리워드를 받으면 30, 그 다음에 50, 70, 90, 3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인데 우리가 페피드에서는 뭐 절대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피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퀀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 저거거든요. 반복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반복되는 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막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리워드로 하면은 이게 한 5,000번쯤 가게 되면요. 한 뭐 600까지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게 요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부진장 쫙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번 이제 얘가 쭉 가서 이렇게 이터레이션해서 반복해서 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을 때 지금 맥시멈이 13입니다. 지금 13.7 다시 얘기하면 알팩터가 0.073까지 피팅을 얘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12.78이죠. 지금부터는 또 이제 가장 잘 된 피팅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12.78이고 점점 올라갈 겁니다. 이거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면 올라갈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알팩터가 0.00092까지 가고 데이터 피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값을 보면은요, 7.2, 12.7 이렇게 엄청 잘 맞습니다. 보시면은 엄청 잘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하고요. 제가 조금 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좀 더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보다는 넘버를 찾아가면 아마 더 좋긴 할 건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여기 지금 그죠? 이제 원래 7개 지금 여기가 6개잖아요. 넘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찾아가면서 6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으로 이제 확 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치도 찾아가서 지금 2점 여기는 지금 위는 다 맞았고 지금 거리는 거의 다 맞았죠. 그 다음에 넘버가 지금 이제 찾아가고 얘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8개. 네, 4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돌아가다 보면 이제 점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급속도로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